무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것을 무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뒤에 가서 이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이면 이 녀석은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수가 됩니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된다. 이거 꼭 외우세요. 이게 이제 정의역을 찾아낼 때 이렇게 이제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리식의 계산은 이제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는 것은 제곱하면은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절대값이 씌워져서 양수면 플러스 a,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루트 속에서 곱하거나 나누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그 허수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인데, 루트 곱하기 루트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둘 다 음수였다는 거고, 루트 나누기 루트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였다라고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우리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항식으로 루트가 있을 때는 그냥 루트 b씩 곱해주면 되지만, 다항식으로 루트가 있을 때는 곱셈 공식, 특히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무리함수란 y는 fx에서 fx가 무리식인 함수를 무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y는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 뭐 이런 함수들을 무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지금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에서 정의역을 찾아라 라고 하면 3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값의 범위가 정의역이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도 좌표평면상에 그릴 건데, 좌표평면이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저 무리식이 실수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저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어깨발이. 자, 우리가 이제 직선과 2차 함수, 두 가지 함수를 앞에서 배웠는데요.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두 가지의 개형이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도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두 가지 개형이 있었고, y는 x분의 k로 시작하는 유리함수도 k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두 점근선에 대해 1, 3, 4분면에 존재하거나 두 점근선에 대해서 2, 4, 4분면에 존재하는 개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형이 다 너네가 배웠던 함수들의 개형은 다 두 가지씩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네 가지의 개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2차 함수는 위복이거나 하복인 거, 유리함수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들이 다 어떤 특정 개수의 부호였던 것처럼,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개수의 부호들이 네 가지의 개형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y는 루트 ax,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y는 하고 여기 앞에도 미지수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루트 앞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루트 속의 x의 개수도 미지수인 경우.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저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a는 루트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고, b는 루트 속의 x의 개수의 부호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4가지의 개형을 가지게 되는데, 요 개형은 플러스 루트 플러스 꼴이다 라고 부릅니다.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일 때. 자, 우리가 단순히 개형만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직선에서부터 꾸준하게 요 하나 쟤네들의 부호만 가지고도 개형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녀석일지. 근데 무리함수는 루트 앞에 있는 숫자와 x 앞에 있는 숫자, 이 두 개의 숫자의 부호의 조합으로 무리함수의 개형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 두 개의 숫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건 이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꼴이고 이렇게 가는 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꼴이다 라고 앞으로 내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개형을 결정을 하는 게 루트 앞에 있는 숫자와 x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이제 시작하는 점을 의미하는데 그 시작하는 점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앞에서 적은 y는 a 루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것은 이제 무리함수의 일반형이다라고 불리고요. 그 녀석을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y는 a 루트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 이것을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준형 중에서도 루트 앞이 1인 경우에 이런 모습의 무리함수를 가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의 무리함수에서 똑같습니다. 점은 여기랑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P, Q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유리함수에서 대칭점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는 시작하는 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루트 속이 0이 되는 x와 그때 뒤에 있는 y 해가지고 P, Q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그때 P, Q를 좌표평면상에다가 점을 찍고 그 녀석이 플러스 루트 플러스 꼴인 경우에 오른쪽 위로 향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자, y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루트 2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고 부호를 보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루트 플러스 꼴이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저 녀석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얘가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형을 찾아주시면 표준형 속에서 시작하는 점과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시작하는 점과 방향을 찾았으면 정의역도 나와요. 그림에서도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정의역인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위에 y들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치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리함수는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넘어가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771번 저것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트를 가진 수가 실수이려면 루트 속에 있는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여기에 3, 2 그 다음에 여기에 4, 1 3, 8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x 더하기 4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이 지금 크거나 같다 꼴일 때는 작자 큰큰이죠. 기억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실수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775번에 보시면은 뭐 이거 유리화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분모분자에 루트 x-1 플러스 루트 x를 분모분자에 곱해야 될 거고 두 번째 것은 분모분자에 루트 x-1 마이너스 루트 x를 분모분자에 곱해야겠습니다. 그럼 분모에서 이제 합차 공식이 생기니까 앞에 놈 제곱 x-1에서 빼기 뒤에 놈 제곱 x가 생기고 분자에 루트 x-1 플러스 루트 x 두 번째 것도 이제 합차 공식에서 x-1 마이너스 x가 생기고 분자에 루트 x-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x가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요 녀석 위에 부호 바꾸죠. 마이너스 루트 x-1 마이너스 루트 x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또 마이너스 루트 x-1 플러스 루트 x 그럼 이제 루트 x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루트 x-1 이렇게 되겠네. 5번 뭐 이런 간단한 연산들 그냥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연산들은 사실 뭐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x는 이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x가 얘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할 생각을 하면 토 나와.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지만 바로 대입하는 거가 아니라 유리화 해준 다음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y는 이거 이제 유리화 해주려면은 루트 2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야 되니까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 분의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다가 생기고, 분모는 1이니까 안 보고 분자가 3 더하기 2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x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루트 x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요 x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또 이것도 저기가 돼. 이중근호가 생기죠. 루트 속에 루트가 생겨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닥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넣지 않고 이걸 넣을게요. 이걸 넣으면 되겠다. 조금만 짱구를 굴려보면, 그러면 루트 속에다가 제곱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제곱 루트가 사라질 거거든요. 제곱 루트가 사라지면 절대값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루트 x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거를 집어넣으면 제곱 루트가 사라져서 절대값이 생겨야 되는데, 절대값이 생겨도 어차피 얘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쵸?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네요. 그래서 요 빨간색 요거를 대입합니다. 요거를 대입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 식이 어떻게 되느냐? 제곱 루트 벗겨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제곱 루트, 여기도 제곱 루트 다 벗겨줍니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1 빼기 1분의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1 되고요. 더하기 두 번째 거는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루트 2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하기 1 빼기 1, 자,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지워져서, 자, 루트 2분의 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자, 유리화 해야죠. 왜 이런 거 자꾸 시키냐? 유리화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2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에 보시면, 또 이런 거네. 자, 이것도 이제 바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x랑 y를 뭐라고 부르냐? 켤레꼴이라고 부르거든요. 켤레꼴. 이 켤레꼴은 그 켤레꼴인 두 수를 더하거나, 또는 켤레꼴인 두 수를 곱하거나, 또는 켤레꼴인 두 수를 빼주면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진다 라고 하는 그 마술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한번 해볼까? x랑 y를 더해보면 루트 2가 지워지면서 2 루트 3이 되고, x랑 y를 곱해보면 합차공식에서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이 되니까 1이 된다.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켤레꼴은 보통 그 두 수의 합이나 곱이나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통분할 건데, 얘 루트 y, 루트 x를 곱하면 루트 xy 분의 y 더하기 x가 돼요. 근데 xy는 1이고, 그럼 분모는 1이고, 분자가 2 루트 3이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가운데 있는 항의 부호만 다른 켤레꼴인 경우에는 더하거나 곱한 거로 푼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까지 한 게 무리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무리식만 가지고 타이틀로는 시험을 잘 안 내세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세종 와가지고 한 3, 4년치 데이터들을 수입 중인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냥 함수로 다들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무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귀찮을 뿐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함수가 시작됐잖아요.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라고 합니다. 지금 얘가 무리함수의 일반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주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정의역을 찾아도 괜찮아요. 정의역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냐면 루트 속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아 a는 1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보시면 루트 앞이 플러스고 루트 속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인데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라긴 한데 저 점보다, 시작하는 점보다 위쪽에 치역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시작하는 점이 몇 컴마인지는 몰라도 몇 컴마 3이겠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보다 윗부분에 y들이 선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b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b다가 돼서 1, b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이기 때문에 1, b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치역이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치역이 생기죠. 그것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치역이랑 같은 치역이어야 되니까 b는 3이다 라고 저 원래 받은 식을 가지고 찾아줘도 똑같은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랑 b를 서로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92번, 저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b를 대입해줘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c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위에다 대입해볼게요. y-c는 루트 a에 x-b-1 플러스 3, 그죠? 자, 이제 c 이항시켜서 y는 루트 a에 x-b-1 플러스 3 플러스 c가 그게 얘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2랑 같아야 된다. 해놓고 이제 좌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일 것이고 b는 1일 것이고 c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셋 다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저것이 지나는 사분면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요 유형 7번에 있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이게 타이틀이 되진 못하지만 어떤 문제의 보기로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그런 거 할 때 그 중에 보기로는 꾸준하게 나오는 게 바로 유형 7번이에요. 그 대강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를 대강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y는 루트 2로 묶어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랑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플러스 꼴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갈 건데, 야, 근데 이 오른쪽 위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원점보다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가 중요해. 그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y가 음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아래로 지나는구나. 그죠? 그래서 1, 3, 4 골라주시면 5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0번, 저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고 무리함수식을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림을 보고 무리함수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절대 안 풉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인데요. 그림을 보고 유리함수식을 찾거나 그림을 보고 무리함수식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준 식에다가 대입해서 절대 안 풉니다. 저 두 개 다. 그냥 내가 창조해낸 다음에 그거를 쟤랑 비교해내는 게 더 빨라요. 자, 지금 이 무리함수를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네. 그러니까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보자. y는 루트 a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 무리함수지. 근데 이 무리함수가 여기 0,1을 꼭 지나네. 0,1을 대입을 해서 a 값을 찾으면 되겠지. 1은 루트 a 마이너스 1이다. a는 4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어서 전개해주면 y는 루트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다를 얘랑 이제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내가 만드는 거지 저기 있는 거 손봐가지고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a는 4, b는 4,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다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7이 됩니다. 자, 804번. 자, 다음 중 저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가 일단 어떻게 생겨먹은 무리함수인지 먼저 찾아야 돼. 그러려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고,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어디서 시작하냐? 3, 마이너스 1에 시작한다. 그래프의 개형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의 그래프 개형이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은 왼쪽 위에 쪽으로 뻗어나가게 그리면 되니까, 자, 3,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서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그릴 건데, 하필이면 또 이쪽에 원점이라고 하는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y는 양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점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일단 정의역 3보다 왼쪽에 그려지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그려지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 2, 4, 4분면을 지난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감소함수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6보다 작거나 같다? 땡. 1보다 크거나 같다? 땡. 3,1을 지난다? 이건 그냥 넣어보라는 거잖아. 3 넣어보면은 여기다 1 넣어보면 아니네요. 땡. 그 다음에 이것을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루트 앞이 1이고 x 앞이 마이너스 2예요. 그게 루트 앞이 1이고 x 앞이 마이너스 2인 거와 동일하게 작용을 하죠. 저 두 개의 역할이 방향과 공률을 결정을 하는데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평행이동한 것이에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쟤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됩니다. 4번이 이제 옳은 복이고 3,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나죠. 그래서 4번만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왜 간절하냐? 아니야? 그래.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생김새를 대강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은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닫히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꼴이냐,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꼴이고,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꼴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향 4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럼 대강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k, 3이다. 요 소개, 루트 소개랑 여기 뒤에 거 여기서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로 이렇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지금 3이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자,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k다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x인데요. 저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지 3보다 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의역 안에서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잘리는 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잘리게 되고, 문제에서 준 힌트가 이 여기에서 최소값이 0이다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여기서 생기죠. 최소값은 F3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에다가 3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6 플러스 3이 는
0이어야 된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지수 k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루트 k 플러스 6은 3이어야 되고 양변 제곱해주면 k 플러스 6은 9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k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여기 f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고 k 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다. 그래서 최대값은 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잘리는 거죠. 무리함수라고 하는 게, 자, 플러스 루트 플러스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인데,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정 개수들의 부호를 보고 방향을 찾아내는 게 겁나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무기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있는데 요거 별표 치세요. 요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집중공략이라고 이렇게 위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건덕지라고 해봐야 끼케야 이 정도에서밖에 이제 어렵게 안 내요. 무리함수는 이거 아니면 뭐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뭐 이 정도? 아니면은 뭐 교점의 개수? 무리함수 fx와 그것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의 개수? 뭐 이 정도로밖에 이제 어렵게 못 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리함수의 생김새가 지금 요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준 거고, 요것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루트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 이 녀석이 어디서 시작하냐, 2,0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꼴이기 때문에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왼쪽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2,0을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요 녀석이 이제 요 무리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함수는 계속 올라간다 그랬어요. 점근선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 그래프와 이제 이 그래프는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 자, 핵심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지금 요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지금 기울기를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k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대강 한 이 정도 기울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정상 졸업했으면 알 거고, 자, 저 마이너스 1짜리가 y절편 k에 의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저기에다가 그었을 때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위에 있으면. 또는 너무 아래에 있으면 한 점에서만 만나요. 적당히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적당히가 언제냐면 이거를 끌어내려서 자, 여기랑 이렇게 접하는 상황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지금 당장 이 그림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문제 풀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을 그려요. 왜냐면 이건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선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왜 여기 혔냐. 자, 이렇게 와서 요 점 2,0을 지날 때 2,0과 여기에 있는 점 해가지고 요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직선이 저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저 두 번의 K를 찾아야 돼요. 저 두 번의 K는 자 1번 접할 때, 2번 2,0을 지날 때, 이 두 번의 K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접한다. 자, 접한다의 K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접한다의 K는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거고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 얘네들을 연립을 해보면 루트 4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주면 4-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되고,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면 되겠습니다. b' 제곱이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얘가 는 0이면 된다. 그래서 요거 전개시켜주면 k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5는 0이기 위해서 이때 k 값이 2분의 5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접할 때의 k 값은 2분의 5다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접할 때라는 건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저 2분의 5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y절편이.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2,0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 직선이 2,0을 지날 때니까 2,0을 대입을 해주면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k는 2다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k값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실선의 k는 2인 거고, 이 점선의 k는 2분의 5인 거거든. 그러니까 자, k는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그 고난이도 문제에서 얼마든지 응용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연속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극한과 연속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또 나와요. 이거는 거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한번 마스터 해놓고 그때는 이제 연속과 극한의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선생님이 많이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어떻게 바꿔서 풀으라 했어요? f와 y는 x의 교점으로 바꿔서 풀면 무난합니다. 엄청 고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알겠죠? 진짜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바꿔서 풀면 무난해요. 근데 이 무리함수의 그 f와 f 인버스의 교점 문제 중에 엄청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때는 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간히 얘기를 했지만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직선 밖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f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x가 이렇게 생겼으면 f 인버스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f 인버스가. 그럼 교점이 y는 x에서도 생기지만 y는 x 밖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로 y는 x 밖에서 생기게 낼 거면 문제에서 t를 팍팍 낸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y는 x 밖에서 생긴다는 얘기구나 라고 t가 나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y는 x 밖에서 생긴다는 거구나 라고 t를 안 내면 아마 전교생 다 틀릴걸요? 근데 y는 x 밖에서 생기는 것에 t를 이제 어떻게 내시냐면 보통 교점이 홀수게 존재한다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당연히 y는 x와의 개수인데 왜 교점의 개수를 묻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놓고서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시험 문제 이렇게 내신다니까. 그러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 y는 x,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2개일 거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1개일 거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빵개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fx의 생김새에 따라서 y는 x와의 교점은 2개거나 1개거나 빵개여야 하는데, 보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내면, 그러면은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은 어차피 2개 아니면 1개니까 둘 중에 찍어야지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보기를 이렇게 냈는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3개 이상의 교점을 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T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냥 무난하게 내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를 하면서 yx와 밖에서 교점이 생기는 문제는 풀어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 fx가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플러스 루트 플러스 꼭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일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시작하는 점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fx인데, 이 fx랑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을 fx랑 y는 x의 교점으로 생각해 줄 거고, 2개의 짝수개의 교점이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y는 x 그냥 그으시면,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f 인버스 찾아야 될까요? f 인버스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f 인버스 x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건데, f 인버스 x 찾지 않습니다. 이거 안 찾아요. 그냥 f랑 y는 x의 교점으로만 우리가 f 인버스 없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본형 문제는. 그러면 이제 f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려면 이제 f랑 y는 x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8x-7 1는 x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립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립할 준비를 하면 생각나는 건데, 선생님 어제 고2 애들 수업하는데 고2 애들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나와서 이제 요거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고2 애들이 연립해요. 근데 연립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나, 그러니까 그럼 연립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는 정말 막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를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갔다고 놓으면 연립이 되는 거죠. 대입법을 사용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요걸 이항을 시켜서 양변 제곱해주면 8x-7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는 0이다. 이렇게 되고, x-2, x-4는 0이다니까 x는 2 또는 x는 4다가 나오고, 거기다 이제 x좌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y를 찾아주면 당연히 y는 x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2면 y는 2고 x가 4면 y는 4다. 그러니까 2,2라는 점과 4,4라는 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라 이거야. 루트 x 빼기 x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의 제곱 4 또 4 이렇게 돼서 4루트 2 이렇게 아니네 2루트 2 미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무리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너네가 함수에서 배웠던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함수 다시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은 얼굴이다? 함수 다시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선생님이 왜 함수를 다시 넣었을까? 이런 거 내겠다는 거거든. 그죠? 니네 선생님이 함수를 다시 넣은 이유가 합성함수의 역함수, 저게 니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기말고사 때 저 복잡한 식을 다시 내겠다 이거예요. 딱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 속에 있는 이 역함수를 좀 풀어주시면은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 3.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함수가 되면서 위치가 바뀌죠.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있는 F 합성 F 인버스는 항등함수니까 사라진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G 인버스 합성 F에 3을 넣어라. 근데 이제 요 3이 F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G 인버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F3을 한번 구해보면은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F3은 2고, 결국에 이제 G 인버스 2를 찾아라 이건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G 인버스 2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G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느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 둘 중에 하나에서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G 인버스 2, 내가 구해야 되는 걸 A라고 합니다. 그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A는 2예요. 그래서 G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그 A 값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G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루트 3A-2는 2다가 되고, 양변 제곱해주면 3A-2는 4다가 되면서 A는 2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